혹시 여러분도 매일 아침 눈뜨기가 힘드신가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버겁고 나를 위해 주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사실은 나를 깎아내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그 충격 말이에요. 저는 32살까지 완전히 잘못 살고 있었습니다. 15년 만나온 절친이 제가 힘들 때마다 너는 역시 줏대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이지라며 저를 무너뜨렸고, 직장에서는 집 샀다는 말 한마디에 동료들의 비아냥과 시선에 매일 위축되어 살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가 정작 저 자신은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를 바꿨더니 제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정말 간단한 건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그 한 가지 말이에요. 뭔지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나를 망가뜨리는 어둠의 무리에서 벗어나 진정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어떻게 제 마음의 기둥이 되었는지 솔직하게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도 바뀔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된다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을 바꾼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32살 김태현이다. 오늘도 지하철 2호선에 몸을 맡기고 회사로 향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피곤해졌을까? 거울 속 내 얼굴은 언제나 지쳐 보인다. 눈 밑은 검고 어깨는 축 처져 있다. 무엇보다 마음이 공허하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나는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특히 힘든 건 사람들이었다. 대학 때부터 15년째 만나고 있는 친구 준석이가 그랬다. 만날 때마다 그는 나를 은근히 깎아내렸다. 내가 작은 성과라도 이야기하면 그 정도야 나도 하겠다며 시큰둥했고, 내 고민을 털어놓으면 너 원래 예민하잖아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자신의 자랑은 끝이 없었다. 새로 산 차, 승진 소식, 주식 수익까지. 매번 만나고 나면 기분이 찜찜했지만 오래된 친구라는 이유로 계속 만났다. 외로운 게 싫었으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었다. 동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고 상사의 불합리한 지시도 묵묵히 받아들였다. 회식 자리에서는 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자처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모두가 나를 인정해주고 편안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몇 달 전 간신히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샀다는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했다가 모든 게 달라졌다. 처음엔 축하한다는 말들이 오갔지만 며칠 후부터 묘한 시선들이 느껴졌다. 태연이 요즘 여유 있으시네요? 회계팀 김 과장의 말에는 가시가 있었다. 점심값을 낼 때면 집주인께서 한턱 내셔야죠. 라는 농담 아닌 농담이 오갔다. 야근을 하면 돈도 많은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해요. 라는 비아냥이 들렸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또 역시 부자는 다른 애라는 말이 나왔다. 나는 점점 위축되었다. 말수도 줄어들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부담스러워졌다.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쓰러져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다. 몸도 이상했다. 자주 두통이 왔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다. 병원에 가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으니 운동을 해보라고 권했다. 어느 비 오는 금요일 밤 준석이와 술을 마셨다. 내내 그의 자랑만 듣다가 나는 어렵게 요즘 힘든 일들을 털어놓았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사람들의 시선, 내 마음의 공허함까지. 준석이는 내 말을 대충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갑자기 자기가 시작하려는 사업 이야기를 꺼냈다. 야, 너 돈 좀 있잖아. 나 사업 시작하는데 투자 좀 해줄래? 내가 망설이자 그의 표정이 변했다. 너는 역시 줏대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이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그 순간 머릿속이 쨍하고 울렸다. 나는 왜 이렇게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 걸까? 15년 동안 나는 준석이에게서 진정한 위로나 격려를 받은 적이 있었나? 그는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적이 있었나?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음 날부터 나는 새벽에 일어나 동네를 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5분도 못 뛰고 헉헉거렸다. 온몸이 쑤시고 숨이 턱까지 찼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조금씩 늘려갔다. 5분에서 10분, 10분에서 20분으로. 신기하게도 몸이 변하니 마음도 달라졌다. 땀을 흘리고 나면 머릿속이 맑아지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동료들도 내 변화를 알아차렸다. 태연 씨, 요즘 뭔가 달라 보이는데요? 활기차 보여요. 더 중요한 변화는 인간관계에 대한 관점이었다. 나는 사람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누가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누가 나를 지치게 하는지 관찰했다. 준석이 같은 사람들은 어둠의 물이었다. 항상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말과 행동이 바뀌었다. 남의 성공을 질투하고 실패를 조롱했다. 반면 헬스장에서 만난 정민이 형은 달랐다. 묵묵히 운동하면서도 초보인 나에게 자세를 교정해주고 격려해 주었다. 내가 작은 발전을 보여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그의 곁에 있으면 나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직장에서는 프로페셔널 태연이 되기로 했다. 더 이상 모든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내 업무가 아닌 일은 정중히 거절했고 사적인 이야기는 최소한으로 줄였다. 누군가 비아냥거려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나는 깨달았다. 직장에서 만나는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 월급의 70%를 차지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것은 나만 손해보는 일이었다. 준석이와의 관계도 정리했다. 그의 연락을 피하고 만남을 거절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고 정말 외톨이가 될까 봐 두려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평온해졌다. 나를 깎아내리는 목소리가 사라지자 내 안에 진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 러닝 모임에서 만난 수진이가 그랬다. 수진이는 내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실패해 잔뜩 풀이 죽어 있을 때였다. 수진이는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말했다. 태연 씨,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데요? 그 과정에서 분명 배운 점도 많았을 거예요. 저는 태연 씨의 노력을 알아요. 다음엔 분명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실패를 비난하지 않고 내 노력을 알아봐주는 그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 역시 수진이의 작은 성공에도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녀가 마라톤을 완주했을 때,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정말 기뻤다. 질투나 상대적 박탈감 없이 순수하게 기뻤다. 몇 달 후 회사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팀이 꾸려졌고 나는 그 팀에 합류하게 되었다. 팀장 박 이사는 달랐다. 회의 끝에는 늘 물었다. 오늘 의미 있었던 순간 하나씩 나눠볼까요? 누군가는 동료를 도운 이야기를, 누군가는 고객의 감사 인사를 받은 이야기를 했다. 나는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오늘 신호등에서 빨간 불일 때 멈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그냥 기다렸어요. 작은 일이지만 제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웃었다. 하찮은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내게는 중요한 변화였다. 나는 이제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있었다.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몸은 탄탄해졌고 마음은 평온해졌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진짜로 아끼게 되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예전과 달랐다. 눈빛에는 자신감이 있었고 어깨는 당당했다. 수진이와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성공을 축하하고 힘들 때 묵묵히 곁에 있어준다. 과한 기대나 요구 없이 그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기꺼이 도우고 그녀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이구나 싶었다. 어느 날 후배 민호가 물었다. 선배님,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민호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진짜로 아끼는 거야. 첫째, 몸부터 살려야 해. 하루 5분이라도 뛰어봐. 근육 하나하나가 마음의 기둥이 될 거야. 둘째, 나를 깎아내리고 질투하는 어둠의 무리는 과감히 멀리해. 외로워도 괜찮아. 그들이 사라져야 진짜 친구를 만날 공간이 생겨. 셋째, 직장에서는 일로만 협력하고 감정적 거리를 둬. 그 스트레스가 월급에 포함된 대가라고 생각해. 넷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환상을 버려. 내 에너지를 아끼고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도와.
5째,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계속 배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돼. 그 한 명이 인생을 바꿔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말을 새겨들었다. 나는 그 모습에서 과거의 나를 보았다. 길을 잃고 방황했던, 그러나 변화를 갈망했던 나 말이다. 이제 나는 안다. 진정한 행복은 남들의 인정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만나는 진정한 친구 한 명이 세상 모든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결국 내 인생을 바꾼 건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었다. 매일 5분씩 뛰고 나쁜 관계를 정리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아무리 귀찮고 힘들어도 이것들을 계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을 바꾼 그것이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태현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저처럼 지치고 공허한 일상을 보내고 계신가요?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 때문에 힘드시거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정작 자신은 잃어버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딱 5분만 밖으로 나가서 뛰어보세요. 저도 처음엔 5분도 못 뛰고 헉헉거렸거든요. 하지만 그 5분이 결국 제 인생을 바꿨어요. 댓글에 여러분의 5분 계획을 적어주세요. 뛰기든 산책이든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든 상관없어요. 일주일 동안 함께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실천하신 날엔 5분. 완료. 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고 응원 댓글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은 최근에 누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보셨나요? 아니면 어떤 어둠의 무리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밝음의 무리가 되어봐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부터 여러분도 나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